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모 모양의 검색창에 원하는 단어를 치면 우리의 결정장애를 단박에 없애줄 정보들이 쏟아지죠. 오늘 개봉한 영화는 뭐가 있는지, 학교 주변의 맛집은 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코스는 블로그를 통해서 결정되기도 하죠. 어쩜 우리는 하루의 고민들을 한 번의 검색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정작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수백 수천 번의 썸을 타는 방법을 찾아봐도, 아무리 나의 꿈을 찾아봐도 이 질문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하기보다는 같이 이야기하며 고민 나눠보는 건 어때요? 김우배와 강선배의 시시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김우배와 강선배의 시시콜콜.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59기 아나운서이자 시시콜콜의 DJ 김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2기 영상 PD이자 강선배를 맡은 강기훈입니다. 그나저나 선배님 포스터 보셨어요? 그 저희 홍보 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 페북에 올라오자마자 봤는데 저 말고 정말 현주 씨가 너무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선배님도 깜찍하게 나오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유. 사실 포스터만으로는 저희 방송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서요. 첫 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학우분들에게 짧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10분부터 시작하는 저희 시시콜콜은 학우 여러분들의 사소한 고민부터 진지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고민들을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1부, 2부가 있는데요. 1부 있잖아에서는 메인 사연을 저희가 각색하여 들려드리고요. 2부 토닥토닥에서는 그날 주제에 대한 학우분들의 공감하는 댓글이나 또 다른 경험담을 쿠플존 그리고 페이스북에 쪽지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DJ가 읽어드리는 순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2부의 토닥토닥의 학우분에게는 여러분의 공강 시간을 책임져줄 커피 교환권을 드린답니다. 커피 교환권 이거 제가 사연을 써서 제작자한테 받아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시콜콜을 시작해야 되겠죠?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 첫 번째 사연이 과연 어떤 사연이 왔을지 기대됩니다. 네, 1부 야 있잖아 입니다. 시시콜콜의 첫 번째 사연은 K양이 보내주셨네요. 여성분이 보내주신 거라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K양입니다. 네, K양. 저의 사소하지만 나름 심각한 고민은 다름 아닌 외모입니다. 네. 대학교에 들어와서 예쁜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얼굴형이 둥글넓적해서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닌답니다. 사진을 찍을 땐 항상 얼굴의 반을 가리고 찍고요. 예뻐지고 싶어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성형을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이런저런 것들을 찾다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부작용이라는 단어에 또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대학생인 저에게 성형할 만큼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동생이랑 1살 차이가 나는데요. 여동생은 저랑 다르게 얼굴도 가름하고 쌍꺼풀도 있어요. 근데 동생이 맨날 저보고 못생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날 동생이 핸드폰을 어디다 던지 까먹었다면서 자기 폰으로 전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언니. 다시 하세요. 언니 폰 어디인지 모르겠어. 전화 좀 해줘. 야, 집 전화로 하면 되잖아. 귀찮단 말이야. 못해 먹겠네. 하면서 전화를 해줬죠. 근데 핸드폰이 이불 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하고 폰을 꺼냈는데 글쎄 발신자명이 사각턱 착한 언니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잘못했네. 이게 제가 봤어도 좀 상처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각턱이라니. 계속 읽겠습니다. 네. 또 한 번은 남자친구와 토스트를 먹고 있을 때였어요. 남자친구한테 얼굴이 좀 가름해지면 좋겠다 하면서 얼굴로 꽃받침을 해서 귀여운 포즈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남자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더 예뻐지겠다. 라는 거예요. 그땐 그냥 웃고 넘겼지만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말투를 이렇게 한 이유도 솔직히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 여자친구한테 절대 이런 말 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남자친구가 좀 너무한 것 같네 진짜. 그래, 좀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좀 심층적으로 뭐라 해보도록 하고 또 계속 읽어주시죠. 네. 졸업 앨범이나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 항상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동생은 저랑 셀카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저랑 찍으면 얼굴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이래요. 와, 부들부들. 부들부들. 이런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장난에 저는 또다시 진지하게 성형을 고민해요. 다른 분들은 저의 이런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You're my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그대는 beautiful girl. Yeah. 아, 현주 씨가 너무 귀여운 목소리로 이 사연을 잘 읽어주셨네요. 저희가 이 사연을 크게 나눠보자면 사연자분은 본인의 얼굴이 동굴럽적해서 컴플렉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동생이 사각턱 착한 언니라고 놀린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동생은 이뻐. 그러니까 심지어 예뻐. 있는 사람들이 더 안다고 이 동생이 좀 얄미울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나마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나 이러면 더 예쁠 것 같지 않아? 라고 솔직히 답정 너잖아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쁘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예쁘겠다. 더 예쁘겠다. 그럼 여자친구한테 야 그러면 너가 더 예뻐질 것 같아. 그럼 완전 남자친구가 그랬으면 정말 저 완전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더 최악은 더 예쁘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예뻐지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제 뭐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사연자에게 심심찮은 위로를 보내는 바입니다. 더 예쁘겠다가 최악의 대답은 아니지만 최고의 대답도 아니었고 네, 사연자분이 듣고 싶었던 말도 아니니까 남자친구가 잘못했네. 그렇죠. 남자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솔직히 여자친구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답정너죠.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센스가 우리 남아구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그 동생보다는 남자친구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생이 한 행동은 그저 귀여운 것 같은데 저한테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단 마냥 귀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일단 가장 오래 지내기도 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언니한테 그렇게 직설적으로 사각적 착한 언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지? 그리고 또 언니랑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온대요. 그건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건 자기도 모르게 동생이 언니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고. 하긴 만약에 이게 형제 간이었더라고 하더라도 약간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동생이 나보다 몸이 좋아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근데 뭐 목욕탕 같은 데 가서 같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형이랑 있으면 몸짱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이런 말 한다면 서운할 것 같긴 하네요. 서운할 겁니다. 당연히. 진짜. 무슨 외모 몰아주기도 아니고. 그쵸. 아무래도 여자들은 외모에 더 민감하니까 아무래도 사각턱 착한 언니라니. 이게 차라리 사각턱 나쁜 언니였으면 서로 티각대각대는 자매니까 약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착하다고 하니까 이게 더 상처인 것 같아. 착하다는 건 동생한테 정말 잘해준다는 건데 어떻게 동생이 그러지? 언니의 컴플렉스를? 맞네요. 참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남자친구분은 만약에 저보다 연배가 낮으시다면 좀 맞아야 돼. 현주 씨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이 예뻐라는 답이 듣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물어봤을 거고 일단 제 남자친구는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요. 역시 이 센스 있는 남자친구를 두셨네요. 선배님 갑자기 여자친구가 선배님한테 기훈아 너 성형 안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떠실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한테? 네. 이 새로운 질문이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기훈아 너 성형 좀 해봐 라고 진지하게 얘기한다면 물론 놀라겠죠. 그런데 일단은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겠냐.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맞는 것 같고 저도 스스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저의 이 부족하지만 저의 이 모습을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날 겁니다. 네, 사연으로 돌아가서 근데 저는 이 사연자분을 직접 봤어요. 그 커피 교환권을 받으러 오셨었거든요, 방송국에. 그런데 되게 막 귀엽게 웃으시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매력이 있으셨어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컴플렉스가 될 만한 그런 요소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 이분 저번에 사연 쓰시고 커피 쿠폰 받으러 오신 분 아닌가? 예, 그 저번 학기에도 사연을 써주셨죠. 근데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그때는 갈색 머리에 파마머리였던 것 같은데. 근데 긴 검정 생머리로 바꾸신 것 같던데. 맞아요. 이런 제가 듣기로는 긴 생머리가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의 그 얼굴 윤곽을 더 드러나게 한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사연자분이 머리를 단발로 짧게 자르거나 아니면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해서 이미지를 변신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쉐딩으로 좀 갸름하게 한다던가? 쉐딩. 그 저번에 왜 그 현주 씨는 이렇게 막 그걸로 코 높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거 하이라이터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요? 이 화장이 되게 어렵네. 근데 완전 성형 수준이던데? 아무튼 간에 성형이 하고 싶어진다고 사연에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도 같은 여자로서 성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고요. 그게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간에. 하지만 성형이 사연자분의 고민을 덜어줄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저도 현주 씨 말에 정말 동의하는데요. 우선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약간 튀어나온 턱이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그 막 고향 친구들이 막 턱주갈이라고 놀리거나 턱티라고 많이 놀렸었어요. 그때는 좀 화도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턱으로 이제 동생을 비롯한 모든 제 동기들을 제가 찌르고 다니죠. 저 방송하다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빡빡 하네요. 조심하십시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너무 자신의 컴플렉스에 신경이 쓰이신다면 화장이나 뭐 머리를 바꾼다 뭐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줘보시는 게 우선적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때 성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머리나 화장법을 좀 바꿔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일단 김우배와 강선배의 시시콜콜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벌써 시간이 저희 첫 방송인데 되게 정말 시간이 금방 가버렸는데요. 저희 2부 토닥토닥은 아쉽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2부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K양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대의 이름으로 고민들 용서하지 않겠다. 다음 주에 봐요. 모든 걸 고백할 텐데 이상으로 김우배와 강선배의 시시콜콜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정지훈, 진행의 김현주, 강기훈이었습니다. I've broken my heart so many times I stopped keeping track. Talk myself in, I talk myself out. I get all worked up, then I let myself down.